민주당 전현직 당대표, 대선 경선 경쟁자, 이렇게 많은 수식어가 붙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만남, 이른바 명락회동이 당초 어제였는데 다음 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해석들이 따라붙는데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지수 기자. 네. 어제 만남 취소된 거 일단 표면적으로는 폭우 때문이죠? 맞습니다. 어제 이 극한호우라는 처음 본 전화 문자가 나올 정도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요. 맞아요. 이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먼저 회동을 좀 미루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여서 어제 예정되었던 회동 다음 주 초로 미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김영진, 윤영찬 두 의원이 이번 회동에 물밑 작업을 했었는데요. 어제 두 사람은 따로 만났고 다음 주 초 중에 다시 만나는 걸로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설주환 부위원장, 지금 장마 기간인데 그럼 다음 주에 비 많이 오면 또 연기할 거냐? 그래서 비 때문에 연기한 거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민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극한호우라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어저께 경고 메시지로 나왔었어요. 그랬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난 우리가 여름에 지난 강남에서 있었던 물난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일도 있고 해서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두 어떤 정치인이 만나는 게 굳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비가 오면 연기할 것 같지는 않고 웬만해야 진짜 극한호우 같이 또다시 있지 않는 한은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만나시긴 만나실 거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도 비슷하세요. 어쨌든 만남 2시간여 전에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는데 정말 비 때문일까? 그런데 사실 정치인들이 재해나 재난 앞에서 몸가짐을 조심하는 게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비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비 때문에 안 만났어도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해석이 계속 따라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해석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지 않더라도 민주당 내 당원 게시판에서 소위 말하는 친낙계 당원들과 친명계 당원들이 서로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비난과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 영향인 것 아니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걸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불만이 쌓여서 비도 왔겠다. 이게 좋은 구실도 되고 그냥 비를 핑계로 삼아서 안 보는 거 아니냐 등 정치적 해석이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진짜 비 때문에 수해가 우려되어서 이 회동을 연기시켰다 하더라도 그걸 고지고대로 보는 사람이 없다는 뜻은 이 두 사람 또는 두 계파 사이의 감정의 골이 이미 너무 깊어졌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골이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의 만남이나 회동 이후로 완전히 봉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만남 이후에 이 감정선이 더 깊게 자극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민주당 내부의 분열 가능성은 총선을 앞두고 계속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론 비 때문에 만남이 연기됐지만 거기에 많은 해석들이 붙는 건 아마 이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두 사람 만나도 크게 기대할 거 없다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난 대선 때처럼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있는 그런 그림이 지금 당장에 좀 필요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네, 당장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귀국하고 지금 보름이 좀 지났는데 아직도 안 만나고 마냥 미루기만 하고 겉도는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그게 심적 부담이 좀 있을 거니까 만나자는데 만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정도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좀 덜어내기 위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크게 내용적으로 기대할 건 없겠다. 그게 제 짐작 추측입니다. 김지진 변호사, 일단 조홍천 의원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양측에다가 물어보면 그거 아닐 거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김지진 변호사가 보시기에 제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의 만남 크게 기대할 내용 없을 것이다라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조홍천 의원의 이런 판단, 이런 해석에 어느 정도는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떤 양측 사이에 어떤 합의, 공감대는 그냥 한번 만나볼 필요는 있지. 그냥 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대선 전에 화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총선 전에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성
그리고 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주변에서 뭐 현 대표와 전 대표 사이에 어떤 만남이 왜 아직도 없느냐,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압박 그런 것 때문에 한 번쯤 만나볼 필요는 있지. 뭐 이 정도에 대한 공감대 있는 거 보이는데, 근데 그 외에는 사실 어떤 내실 있는 성과가 나오기 힘든 게 서로 이제 아직도 상대방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측 지지하는 측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대선 패배 책임론 이걸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한테 시효를 하고 있고. 뭐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신도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오긴 어렵고, 제가 볼 때는 기껏 해봐야 뭐 공동 성명이나 아니면 공동 기자회견의 내용으로는 결국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이 정도가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공감대로 만약에 회동을 한다고 해도 그냥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투쟁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설주환 변호사, 네. 지금 조홍천 의원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이 하나 더 나왔어요. 네. 진짜 그럴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사람 들어, 만남이? 그럼요. 그러니까 만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난다거나 어떤 이것이 만남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려면 둘 사이의 힘이라든지 둘 사이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조가 된다든지 비슷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엄연히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역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는 전 대표는 지금 당의 상임고문으로서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미치려면은 당내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라든지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의 어떤 당에서의 소환 요구가 강하게 있든지 뭐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상견례 정도 한다. 근데 언론에서 네. 보면 당내 갈등은 상당히 깊은 상황 아닌가요? 지금?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직은 뭐 이게 가장 깊어지려면 공천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걸려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까지 좀 시기상조라는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을 이후에 어떤 좀 당내 상황 변화인지 역학 관계가 변했을 때만 두 분의 만남이 어떤 그 정치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냥 상견례 정도 그냥 만나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해보면 뭐 서면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뭐 서로 각각의 지지자들에게 강성 지지자들에게 이거 좀 자제하자 뭐 이러면서 당의 화합을 일단은 가져가자는 식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견례 정도라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발표할 내용들 보면 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이런 거 나올 상황은 아닌군요. 그 합의라는 것이 서로 공격을 너무 극단적인 공격을 자중하자라는 식의 아마 그러한 내용이 주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저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당초 두 사람은 비공개로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둘이서 만나는데 이렇게 좋게 만나는 모습 보여주면 좋지 않느냐, 왜 비공개로 만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이 비공개 만남에 대한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너무 락작시끌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하고 진지하게 만나는 장 이런 부분들을 좋아해서 그런 방식으로 했고요. 만난 다음에 두 사람이 나눴던 얘기를 윤영찬하고 제가 같이 잘 정리해서 서면으로 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멀리 떨어졌던 사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 자체가 뉴스고 또 그 속에서 민주당이 두 전 현 대표가 모여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총선까지 우리가 잘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가 분명하게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장인찬 최고위원, 지금 비공개 회동에 대한 이유 설명 잘 됐나요? 잘 안 되는데요. 안 됐어요? 정치인들이 만날 때 카메라 많이 오면 올수록 좋은데 굳이 그걸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이 회동의 본 내용 자체는 네. 두 분이 있는 모처에서 뭐 식당의 룸이나 이런 데서 하더라도 같이 들어가서 앞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또는 회동을 마치고 나올 때 마무리 발언을 각각 한다던가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보통 회동이라 하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죠. 그런데 아예 같이 그리는 사진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네. 뭐 당에서 따로 사진을 찍어서 배포하지 않는 이상 입장문 같은 경우도 서면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상대방의 워딩까지도 점검하겠다는 뜻입니다. 말인즉슨 혹시나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뭔가
지금의 당 지도부에 대해 꾸짖거나 비판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돌발적인 변수들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조금 줄이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두 사람의 어떤 만나는 모습, 식당 앞에서 만나서 악수라도 하거나 포옹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각각의 강성 지지층에게 아직까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은가. 왜냐하면 개딸들은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친하게 지내고 막 이 허리 숙이면서 당의 원로로 모시는 모습 보여주면 왜 수박한테 그러냐 할 거고. 아하. 또 지금 이제 친낙계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친문 지지자들도 이재명 대표한테 반감이 많잖아요. 거기도 막 가처분 소송까지 걸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양쪽 다 그림을 노출시키는 건 부담스러운 것 같고 서로 간의 돌발 발언도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이 입장문이 아니라요. 이 입장문은 되게 하나마나 원론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이 이후에 이재명 측이나 이낙연 측에서 나오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아마 단독 기사로 나오겠죠. 그 단독 기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이대로는 안 된다 꾸짖었다거나 뭐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언급된다면 그게 사실은 입장문보다는 훨씬 더 언론과 국민의 시선을 잡아끄는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한번 봐야 되겠군요. 자, 그런데 좀 비슷한 맥락일지 몰라요, 민지숙 기자. 일부 강성 지지층이 도를 넘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당내에서 나오던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네, 이틀 전이요. 지난 월요일에 민주당 당 홈페이지에 민주당원 커뮤니티가 새로 개설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난 발언 수위가 너무 세서 어제 회동 무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뭐 낙엽이나 낙지나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를 비하하는 단어 이런 게 포함된 게시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또 낙지는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야 제맛이다. 이런 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이낙연 전 대표 만나면 탈당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글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장해찬 최고위원이 언급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군요. 자, 이렇게 당 밖에서도 신경 쓰이는 상황이 있는데 당 내에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당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뭐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한 지붕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쾌한 결별이라면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20명 이상도 돼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요. 그러면 이제 유쾌한 결별로 쿨한 경쟁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렇게 의지를 갖자는 겁니다. 의지를. 분당하면 자기들이 산대요. 다 죽어요. 죽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도를 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의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 발언이 명백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전 부위원장. 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의 저 발언 명백한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상민 의원은 SNS에 이거 정말 황당하다. 오히려 당 지도부 포함해서 당내에 있어서 민심에 반하고 당에 해를 입히는 행태에 대해서 성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아니 서로 얘기가 다 맞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상민 의원이 방송이나 인터뷰 나가셔가지고 저렇게 당이 쪼개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민주당을 떠나서 뭐 국민의당이건 어느 당이건 자당 인사가 어떤 당 깨진다라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당연히 경고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는 뭐 본인의 얘기는 어떤 당에 대한 경고다. 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어떤 경고 아니겠느냐라고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상민 의원 인터뷰 솔직히 잘 안 보기 때문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상민 의원 저는 충분히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 어느 당이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 게 민주정당이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요. 저는 지도부가 저렇게까지 경고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비공식적으로 뭐 이런 부분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당의 언론이지 않습니까? 5선 의원이세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도 뭐 그렇게 당을 위한 충정이라는 건 알겠지만은 또 이것들이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 있어서 민주당을 흔들려는 세력들에게 악용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조금 알아주셔서 또 이 부분 수위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짧게요. 짧게. 네. 언론에서는 계속 민주당에서 지금 분당 얘기 나온다 이렇게 타이틀 달아서 기사가 나오는데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들었던 분당 얘기는 이상민 의원이 얘기하는 거 말고는 뭐 탈당이고 이런 거는 이상민 의원 말고는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없는데 왜 자꾸 그게 확대되냐? 왜 이상민 의원만 이렇게 분당, 탈당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유쾌한 결별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친이낙연계가 뭐 나갈 수도 있다. 친문계가 나갈 수도 있다. 그게 유쾌한 결별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본인이 갈 수도 있다 없다라는 얘기도 안 하셨고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은 그냥 관중적인 입장에서 저는 얘기하셨다고 보거든요. 근데 자, 이 분당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제3지대에 대한 신당 창당에 대한 요구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이 어떤 집단에 대해서 나간다? 그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상민 의원에게 이 질문 직접적으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